하면서 들어도 돼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집합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 그치? 맞죠? 그리고 집합 안에 들어있는 것들의 용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원소가 뭐고 막 그런 것들. 그쵸? 그리고 나서 또 부분 집합에 관해서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부분 집합은 뭐였어? 어떤 집합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었지. 그리고 또 두 집합이 서로 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두 집합이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다 같아야 된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골자는 그 세 가지. 오케이? 집합이 뭐고, 부분 집합이 뭐고, 서로 두 집합이 같으려면 어떻게 되고. 포함 관계까지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분 집합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네, 이걸 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있으니까 해보는 거죠. 부분 집합의 개수를 우리가 세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몇 개 있는지가 궁금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해보면 우리 부분 집합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거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리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고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자, 뭘 계산하겠다?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볼 거라.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차례대로 하나씩 늘려가면서 해볼까요? 자, 원소가 한 개짜리인 집합이 이렇게 있었나 봐. 그럼 얘의 부분 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공집합하고 1 이렇게 되겠네. 아, 이 되겠어요? 오케이. 이름이 김진성. 자, 그리고 두 개짜리를 생각해 볼까, 원소. 1, 2. 너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이 있고, 한 개, 두 개짜리 있고, 요렇게 있겠지.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세 개짜리는 어떻게 될까요? 몇 개가 있을까요? 그러면 찾아보면은, 공집합, 원소 한 개짜리, (1, 2, 1, 3) 이렇게 돼 있지. 더 이상은 안 해볼게요. 자, 원소가 하나일 때는 몇 개 있었어? 부분 집합의 개수가 두 개지. 원소가 두 개일 때는 몇 개야? 네 개야? 이해돼요? 세 개일 때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 어라? 그러면 우리가 2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지? 2는 2의 몇 제곱으로 쓸 수 있어? 2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4는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8은 지수법칙 배웠죠. 이렇게 할 때 8은 2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김민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 지수에가 있는, 여기를 지수라 그러죠. 곱해져 있는 개수가. 이 지수가 봤더니, 이 지수가 뭐의 개수하고 똑같아? 그치. 원소의 개수하고 똑같네. 아, 이게 되겠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부분 집합의 전체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 제곱만큼 있겠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차피 얘가 뭐건지 상관없어. 우리가 중요한 건 개수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여기가 이렇게 원소가 A1, A2, A3, A4, A5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되겠니? 그러면 A는 몇 개 있을까? 2의 부분 집합 개수가 2의 5제곱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32개겠지. 이 되겠어요?
자, 그렇구나.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사실을 알았지.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고 싶었을 때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제곱? 원소의 개수 제곱만큼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이 되겠나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게 전체 부분집합이죠. 그러면 진 부분집합은 뭘 했어? 부분집합들 중에서 누굴 뺀 거야? 자기 자신 하나 뺀 거잖아. 그러면 진 부분집합은 이 전체 개수에서 하나 뺀 거가 되겠네. 그치? 2의 제곱 마이너스 1,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되죠? 자,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은 어차피 관계를 잘 보면 돼요. 변화하는 것 속에서 어떻게 변한 것들이 변화하면서 어떻게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있는지만 잘 파악해 보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 의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구나. 이 n이 원소의 개수구나. 집합에 의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오케이.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빼는 거니까 내가 이거 내 자신 하나만 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이해를 하시는 거죠. 생각해서 이해만 해서는 안 되지. 수학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들은 암기를 해야 돼. 그래야 빨라져. 이해만 하고 쭉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해만 하고 쭉 넘어가면은 아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애워야 돼.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수학을 그냥 암기 과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애워야 될 게 많아. 생각보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건 직접 해서 해봤잖아. 그럼 우리가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우리가 어딘가에 A라는 이렇게 집합이 있었겠지.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해 볼게요. 그쵸? A라는 집합이 있었어. 원소는 상관없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부분 집합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겠지. 됐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원소가 A1, A2, A3 이렇게 쭉 가서 AN 이렇게 있었는데,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원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쪽 색깔 칠해져 있는 이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하고, 그치? 어디하고? 색깔이 요 안쪽에 부분집합 안하고 부분집합의 원소일 때하고 원소가 아닐 때하고 몇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 거야.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 거지. 얘네들의 영역이. 그러면 원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잖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 왜 이게 분모가 얘가 2가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A1이라는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아니면 여기겠지. 그 몇 가지가 존재한다 이 이야기야.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 얘기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A2라는 원소도 X 안에 있던지 X 밖에 있던지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럼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치? 몇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 거야.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A1도 두 가지, A2도 두 가지, A3도 두 가지, 쭉쭉쭉 가서 다 두 가지니까 결론은 2를 몇 번 곱한 거하고 똑같다? n번 곱한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밑이 여기가 2의 n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 문제 10번 한번 해볼까요? 자, A는 45의 양의 약수라 그랬잖아요. 45의 양의 약수는 45의 약수는 1, 3, 5, 6 안 되고 7 안 되고 9, 15, 45 이렇게 있는 거 맞죠? 맞게 샜겠지 뭐.
잘 못해. 자, 그러면 얘는,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2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6제곱 해서 얼마다? 64.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 되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런 거야. 유형 원에서는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랬죠. 그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 부분집합에 만약에 어떤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럼 걔네들의 자리는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지.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특정 원소를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가져도 얘는 봐봐. 얘가 이런 거잖아. 자,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잖아. X의 안쪽에 있던지 X의 바깥쪽에 있던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부분집합에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면 얘가 갈 수 있는데 어떤 원소가 갈 수 있는 데는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면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이게 운명이 정해지는 애들은 경우의 수가 하나지. 우선은 여기까지만 해놓고 여기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봐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해보자. 그치? 그러면 2를 포함하는 2가 들어있는 건 몇 개가 보여? 하나, 두 개가 보이지. 그럼 너는 두 개가 있군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 얘가?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게. 지금 한 개지. 2의 1제곱이잖아. 그러면 원래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이었는데 얘가 한 개가 됐지. 이해 되겠어요? 그럼 이 1의 정체는 뭘까? 아이고. 이 1의 정체는 뭘까? 포함하는 것의 개수지. 2를 포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포함하는 게 2를 포함해야 되니까 포함해야 되는 원소 2 하나만 빼준 거라고. 오케이? 여기서도 한번 봐볼까? 똑같은 걸로 해볼까요?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지. 2를 포함하는 건 2의 제곱만큼의 개수구나. 그치? 근데 실상은 원래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3제곱이었지. 이거 2가 되려면 하나를 뺀 거지. 이 하나가 뭘 뺀 거라고? 포함하는 것의 개수만큼 뺀 거지. 오케이? 그럼 방금 우리가 생각해봤던 게 맞는지 한번 봐보게요. 그러면 2하고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2하고 3이 동시에 들어있어야 돼. 몇 개 있어? 2하고 3 포함하는 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사이에서 포함한 원소 개수 두 개, 2, 3 두 개였으니까 두 개를 빼면은 두 개. 맞네.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원소를 포함하는 것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더라? 어떤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특정 원소들을. 그러면 전체 지수에서 그치? 포함하는 것의 개수만큼만 빼면 된다 이 말이지. 이 되겠니?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내가 1, 2, 3, 4, 5가 있는데 내가 A1과 A2와 A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 2의 5제곱에서 포함하는 개수가 몇 개니까? 3개가 되니까 빼기 3 하면 되겠지. 2의 제곱해서 몇 개? 4개가 되더라. 일일이 안 써보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되시겠어?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 갖고 이해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 방금 했던 걸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이해를 해보십시다 이 말이죠. 자 내가 이거 지금 또 다 지워지는데 이거 이렇게 다 지워지는데 이렇게 색깔을 다시 이쁘게 칠해야 되겠다. 너 이번에 안쪽
나 이번에 바꿨죠. 이렇게 색깔 칠하는 게 서툴러서 크게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자, 만약에 자, A1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A1을. 그러면 A1이 X 안에 있어야 되지. A1이. 이게 되니? 그러면 A1은 여기에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A1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지. 여기 안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A2는 여전히 A1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A1을 포함하는 개수. 그러면 A2는 여전히 안과 밖 두 개씩이지. 나머지 애들은. 이돼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다 이씩이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 포함하는 것의 개수만큼 2가 개수가 하나 줄어든 거지. 그 원소 개수가 1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2의 n제곱에서 하나 뺀 거겠네. 그치? 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포함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 내가 이번에는 또 지워야 돼. 에이씨. 포함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자, 포함하지 않을 거야. 누구를? 이번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요 위에 거보다는 똑같은 거 방법이니까. 자, 이번에는 A1과 A3과 A5는 포함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A1, A3, A5는 X의 바깥쪽에 있어야 되지. 이 되겠니? A1, A3, A5는 이쪽에 있어야 된다고. 애초에 너희들의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 X 안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애들이지. 나머지들은. 얘는 1이죠. 자리가. A2는 몇 가지야? 안과 밖 두 가지지. A3도 바깥쪽에 있어야만 하니까 1이지. 그러면 A4도 두 개지. A5도 바깥에 있어야 되니까 한 개지. 나머지는 다 두 개지. 그러면 2의 n제곱에서 2가 몇 개 빠져 있는 거야? 3개 빠져 있는 거지. 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네. 어떤 특정한 원소들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때면 걔네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지수에서만 빼면 된다. 그치? 전체 지수에서 그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그 원소의 개수만큼만 빼면 된다. 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네, 생각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유식하게 해볼까요?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좀 더 생각해보면, 포함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진짜 집합 갖고 해볼게요. 얘는 이제. 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어요. 자, 얘의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1과 3은 포함하고 4, 7, 9, 10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하고 물어본단 말이야. 됐나요? 그러면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제곱이었는데 10제곱이었잖아. 그 중에서 내가 1, 3은 포함해야 되니까 빼겠지. 두 개를. 또 누구도 하나, 둘, 셋, 넷, 4, 7, 9, 10도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도 지수에서 빼겠지. 계산하면 2의 4제곱해서 몇 개다? 16개다. 됐나요?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11번 한번 해볼게. 집합 A는 0, 1, 2, 3의 부분 집합 중 0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그랬네요. 얘는 이제 빨리빨리 풀게요. 얘는 자리가 정해져 있지. 1이야. 그럼 나머지는 몇 개씩이야? 2개씩이지. 그러면 2의 세제곱하니까 8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냥 방금 했던 대로 하려면 우리가 2의 몇 제곱에서
4제곱에서 하나 뺀 거니까 2에 세제곱해서 8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이제 원리를 알았으면 이제 써먹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 게 빠를까를 생각을 해봐야지. 그치? 자, 넘어가 볼까요? 아니에요. 아직 뭔가가 남았어요. 자, 이런 느낌이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문제를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발생이 합니다. 깨워라. 자다가 피곤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면? 나보다 일찍 일어났으면 졸아도 돼. 나보다 일찍 일어난 사람은 졸아도 돼. 나 5시 반에 일어났어. 나보다 5시 반에 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게? 없냐? 저번 시간에 고3형이 게임하다 5시 반에 잤대. 이런 미친 새리 고3이 씨. 그래서 욕을 한 바가지를 해줬는데. 방학이라고 해서 좀 일찍 자, 방학 때. 할 일 별로 없잖아. 학원 갔다 오면 거의 한 10시 전에 학원 수업 다 끝나죠? 그치? 그냥 자. 숙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하면 되잖아. 좀, 방학 때 좀 많이 자나요? 많이 자라는 소리가 한 10시간, 12시간 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 6시간, 7시간 자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란 게 그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항상 일정해야 돼. 그래야 이게 몸이 뭐라 그러지? 그 몸이 균형을 밸런스를 유지를 해요. 근데 중간에 뭔가 흐름이 막 깨지잖아. 그러면 정말 피곤해져. 나중에 공부하는데도 지장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항상 마치 방학이지만 학교 가는 것처럼. 오케이?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시고 그렇게 생활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런 생활을. 그래야 나중에 나중에 좀 뭔가 생겨요. 익숙해져야 돼, 그런 게. 아니, 실상 말하면 좀 재밌는 거지. 이게 생각을 해보면 학교 시간이 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표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 모든 일과 시간들이. 그건 왜 그럴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생각해 본 적 없지? 그치? 왜냐면 이거는 산업혁명 시대의 잔재물이야. 3차 산업시대의 잔재물이야. 아침에, 공장 같은 데는 아침에 딱 출근하고 일과를 진행해서 나오잖아. 규칙적으로 하잖아. 모든 일들을. 그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지게끔 교육을 시킨다고. 생활 속에서. 오케이? 그래서 학교 시간표들이 다 그렇게 짜져 있는 거예요. 응? 예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산업사 시대상이고, 그 전에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그런 때는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지. 농사들은 어때요? 뭐가 일이 딱딱딱 정해져 있지 않지. 어쩔 때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물대로 가야 될 때도 있고, 그치? 어찌 밤늦게까지 풀매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 시기에 따른 일이 막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규칙적이지 않잖아. 불규칙적이잖아. 일과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그 개화기 시절에 그런 이제 산업화 근대화를 시킨 이들이 그 서구 열강들이죠. 그치. 걔네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딱 쳐다봤어. 농사 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근본을 생각했지. 이 사람도 너무 게으른 것 같아. 낮에는 막 잘 때도 아침에 일했다가 너 피곤하면 낮에 농사 짓다가 아침에 낮에는 좀 잘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뭐지? 왜 자지? 게으르네.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게 여담인데. 이건 뭐야? 시각 차이.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산업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표들이 맞춰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아니면은 어떻게 해도 돼? 그냥 일할 때만 일하고 남은 시간에 또 자도 돼요. 응?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 매일 일과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사람들이 개개인이 다 틀린 거니까. 이런 얘기는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하지 마. 피곤하면 자. 대신에 할 건 해놓고 자. 그러면 돼.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면 1, 2, 3, 4, 5, 6, 7, 8개로만 할게요. 의 부분 집합 중에서 이런 말이 나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적어도 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무슨 말? 이거 색깔이 안 예뻐. 자,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고,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포함하는 이런 뉘앙스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대.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숫자를 세는 것들은 좀 이제 이렇게 세기도 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자, 내가 전체를 세고 싶은데 어떤 조건 하는가? 이 교실에 있는 사람과 이 교실 밖에 있는 사람 하면은 내가 전체 인구를 다 센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은 어떤 이렇게 센다고. 전체의 개수를 셀 때 전체 개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 더하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센다고. 오케이? 그러면 전부 다 세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겠나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의 경우를, 어떤 경우에 반대의 경우 두 개 더하면은 뭐가 전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집합을 우리가 이제 집합을 배우면 되는데, 집합 기호를 배우는데, 내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전체의 개수는 A의 개수에다가 이 A의 컴플리먼트, 이 앞에 이게 C자 쏘는 거, A 위에다 C자 쏘는 거 있잖아. 이건 A가 아닌 거란 뜻이야. A가 아닌 거를 더하면 된다. 그럼 우리가 구할 거 NA는 전체에서 뭘 빼면 된다? A가 아닌 거를 빼면 된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이 느낌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자, 여기서 전체 부분집합이니까 부분집합 전체의 개수는 몇 개가 돼요? 2의 8제곱이 되죠. 됐나요? 그러면 하나의 짝수를,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이잖아. 그럼 짝수 하나라도 포함하는 것들이지. 그치? 짝수를 포함하는 것과 더하기 짝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잖아. 이해되겠니? 그러면 짝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란 말은 누구로만 이루어진 것들이야? 홀수로만 이루어진 것들이지. 그러면 홀수로만 이루어진 애들은 몇 개가 있는 거야? 홀수 1, 3, 5, 7 얘네들로 이루어진 것들이지. 몇 개 있어? 4개 있지. 2의 4제곱만큼.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된다? 2의 8제곱에서 얼마를 빼면 돼? 2의 4제곱을 빼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세는 게 있다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전체에서 그 반대되는 상황에 있는 애들을, 반대편에 있는 애들을 싹 다 빼버리면 된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이 책에는 뒤에 이런 문제 풀 때 나올 거예요, 하나. 자, 유형 12번 한번, 이거 밑에 있구나, 밑에. 자. 또는 적어도 등의 표현이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서 구한다고 되어 있죠. 됐나요? 됐니?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가 1, 2, 3, 4, 5의 부분집합 중에서 1 또는 2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전체의 개수가 몇 제곱이니까 2의 5제곱이잖아. 그치? 빼기 1 또는 2를 가져야하니까 1도 있고 1만 있고 2도, 그냥 1 또는 2니까 그치? 1과 2 중에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거지. 1만 있어도 되고 2만 있어도 되고 1, 2 다 있어도 되고 또는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니까 1, 2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1과 2를 포함하지 않는 애들만 빼버리면 되지. 그게 누구였다고? 3, 4, 5니까 2의 세제곱을 빼면 되겠다고요. 이 되겠어요? 얘는 전체의 개수고 얘는 뭐야? 1, 2 중 적어도 3개 빼는 건 1, 2를 제외한 원소의 부분집합 개수죠. 언더스탠드 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2의 5제곱은 32 빼기 8 하니까 24? 이렇게? 오케이. 어떤 느낌이신지 알겠죠? 그리고 또 정말 짜증날 때가 있는데, 정말 짜증나는 건 뭐냐면, 직접 다 세야 될 때가 있어. 오케이. 이렇게 딱 뭔가 계산하기 쉽게 나온 게 아니라 일일이 세야 될 경우도 존재하더라. 오케이. 그럼 뒤에 문제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런 집합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네. 자, 얘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면 되게 쉬워요. 자, 우선 B 안에 누가 있는 거야? X가 있고 X 안에 다시 누가 들어있는 거야? A가 들어있는 거지. 그치? 그렇다면 이 X 안에는 A가 전부 다 들어와야 되지. 그럼 A의 원소를 무조건 가져야 되겠네, X는. 이해되겠어요? 그런 애들 중에서 누구? B의 부분집합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A로 하나 잡아볼까요? A가 1, 2야. 됐나요? B는 1, 2, 3, 4, 5야. 그랬을 때 얘를 X는 A, B를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대. 그러면 봐보자. 1하고 2는 분명히 X 안에 있어야 되지. 그럼 1하고 2는 X의 안에 있어야 되니까 얘네들의 운명은 일식이지. 됐나요? 이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런 다음에 3, 4, 5는 X 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몇 개씩이야, 여전히? 2개씩이지. 그러면 2의 세제곱해서 얼마? 8개 이렇게 되는군요. 오케이? 그러든 저러든 우리가 계산하는 건 전체 2의 5제곱에서 A의 원소 2개 뺀 거하고 똑같잖아. 그치? 이해가 되겠어요? 자, 똑같네. 여기 있었네. 안 보고 있는데. 그냥 풀면 되겠네요, 풀이를. 자, 그래서 얘는 2의 세제곱해서 몇 개? 8개. 1하고 2는 하나하나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X 안에 너는 2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풀어봤으니까 뒤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 하고 나서 잠깐 쉽시다. 어디까지 했냐, 저번 시간에? 포함 관계까지 다 했죠? 이게 35번부터 하면 되나요? 51번. 자, 51번은 됐고 52번을 해볼게요. 10 미만의 소수의 무슨 집합의 개수를 물어본 거야?
진부분 집합의 개수야. 아,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전체 부분 집합에서 한 개만 빼면 된다. 자, 그러면 A를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10 미만의 소수는 2, 3, 5, 7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에서 하나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다? 15개. 그래서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53번 뭐 그렇고 이런 거 뭐 별로 해보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55번. 다음 부분집합 중 5와 7을 원소로 갖지 않는 거지. 원소로 갖지 않는다는 소리는 너의 운명은 몇 개다? 1이다. 그치? 그럼 2하고 3은 관련이 없으니까 몇 개다? 2개씩이다. 그래서 4개. 식으로 쓰자면 2의 4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이 되시죠? 57번. 이제 57번 한번 표현. 기호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 X, A가 있고, 그치? X가 있는데, 이거죠? 이 집합, 부분 집합 X 안에 누가 있어야 돼? A가 있어야 되지. 아, A는 포함하고, 그치? 속해 있고, C도 X에 들어있고, 그치? E는 안 들어있어. 이 상황인 거죠. 그러면 A가 A, C, E는 1이지. 그러면 C, D, F는 몇 개씩이야? 가지수가 2가지씩이지.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은 8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푸는 방법은 이제 다 알잖아, 이제. 설명 다 해드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를 생각해 보시고. 자, 58번은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 자, 요거. 됐다. 60번. 자, A, B, C, D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네. B 안에 누가 있어요? X가 있고, X 안에 A가 들어있더라. 그치? 그러면 A 써볼까? A, B겠지. X 안에 A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A하고 B는 1이지. 그런데 또 2를 원소로 가지면 안 되는데, X는. 그치? 2도 그러면 이렇게 정해진 거네. 그럼 됐네. C하고 D만 자리만 정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몇 가지? 2 곱하기 2에서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되겠어요? 쭉 나머지도 좀 해보시고. 자, 여러 가지 부분 집합의 개수. 자, 이거네요. 자, 요런 표현. 3n-1은 n은 7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를 원소 나열법을 써보면 어떻게 될까?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죠.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 자, 다음에는 2 집어넣으면 얼마야? 5죠. 3 집어넣으면 8이겠네? 그치? 4 집어넣으면 11. 5 집어넣으면 14. 6 집어넣으면 17. 돼요? 7 집어넣으면 2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3씩 커져가고 있는 거지? 얘네들이 보면. 여기 하나 정해놓으면 나중에는 이 곱해져 있는 것만 그러니까 차이가 3씩만 나잖아. 계속. 이런 걸 나중에 보면 이제 수원에서는 등차수열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알 필요 없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뭐야? 5 또는 8을 원소로 가져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부분 집합 중에서 5 또는 8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면 5 또는 8로 1이 안 들어있는 것들을 싹 다 빼면 된다. 이 말이지. 전체 개수에서. 아까 했던 거죠. 전체는 몇 개야? 7개 있죠? 2의 7제곱에서 빼기 5와 8 적어도 하나니까 5, 8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빼버리면 되죠. 이게 되겠나요? 5하고 8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2, 11, 14, 17,
20으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버리면 되는 거지. 얘네 동그라미 치는 것들로만. 그러면 2에 몇 제곱하면 돼요? 5제곱을 빼버리면 되지. 이만큼 개수가 이만큼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2의 7제곱은 얼마? 128. 5제곱은 얼마? 32. 계산하면 얼마다? 96개. 됐나요?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 이건 좀 중요해요. 자, 66번은 뭐라 돼 있어? 부분집합 중 원소의 합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대? 25 이상이 돼야 된대.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할 수가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66번은 뭐 하는 걸까? 직접 써봐라 이 말이에요. 다. 일일이 다 찾아봐라 이 말이야. 이 되겠어? 이건 한번 해봐요. 일일이 찾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합의 뜻과 뭐가 끝난 거야? 그치. 이게 끝난 거. 그쵸?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집합의 연산을 잠깐 쉬었다가 12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집합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잖아. 이제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루트 배웠죠. 루트. 제곱근 배우고 나서 막 실수다 보다 이런 거 성질들 막 배우고 나서 뭐 했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는 게 배웠지. 마치 이것도 집합을 배웠으니까 집합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집합을 계산하는 걸 배우겠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합에 그런 것들은 그냥 배웠고 이제 집합을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연산은 계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이 먼저 나오는데, 자, 합집합과 교집합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 기호를 보죠. 켜져 있냐? 자, 합집합의 기호는 말 그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A라는 집합의 원소와 B라는 집합의 원소를 합쳐서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해 놓는 거야. 오케이? 이 되겠어요? 그러면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애들은 우리가 무슨 집합이라고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보죠. A라는 집합이 1, 2, 3이고 B라는 집합이 3, 4, 5라고 해볼게. 됐나요?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A 합집합 B를 하겠다 이 말은, 자, A 합집합 B는 기호를 잘 봐요. U자 U자죠, U자. U. A 합집합 B는 A와 B의 원소들을 한꺼번에 써놔라. 다 써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A의 원소를 쓰겠지. 1, 2, 3을 썼네. 그치? B의 원소도 쓰겠죠. 근데 어떻게 돼 있어? 3, 4, 5 이렇게 됐죠. 그럼 누가 있어? 겹치는 애가 있지. 겹치는 애는 한 번 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너의 합집합은 1, 2, 3, 4, 5 이렇게 쓰더라. 합집합.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벤 다이어그램 말고 이제 이거 이렇게 표현된 게 무슨 제시법? 조건 제시법이야. 그치? 자, 합집합은 이 합집합의 원소는 X너는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구나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또는이란 말이 중요해요. 또는 합집합은 또는이야. 오케이? A에 들어있거나 B에 들어있는 것들을 싹 다 적어라. 이거죠.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보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어. 좀 겹쳐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합집합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합쳐라. 이 색깔 칠해 녹색으로 색깔 칠해진 게 A 합집합 B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보면 이 되겠나요? 자, 교집합은 뭐야? A와 B의 공통으로 속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야.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누가 교집합일까? 3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잖아. 그치? 그러면 A 교집합 B 하게 되면 너는 누구야? 3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이 되겠나요? 그래서 교집합 기호는 이렇게 위로 합집합을 그냥 뒤집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거 조건 제시법으로는 X는 A의 원소 뭐야? 그리고지. X의 원소 이고 B의 원소 이네. 이거죠.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 보면 A와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두 부분의 어떤 부분? 겹쳐진 부분이 교집합이더라. 그쵸? 아하. 그럼 얘는 이 팔 나타낸 게 A 교집합 B를 나타내고 있더라. 이거 말 의미는 별로 어렵지는 않죠. 되게 쉽죠? 자, 그럼 해볼까요? 자, 요런 거. 무슨, 벌써 이런 게 나와. 벌써 이런 게 나와. 벌써 이런 게 나와. 자,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적어보면 9 미만의 홀수니까 1, 3, 5, 7이 되겠고요. 그쵸? 18의 양의학수니까 1, 2, 3, 6, 9, 18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다음은 24의 양의학수니까 1, 2, 3, 4, 6, 8, 12, 24 이렇게 되겠죠. 자, 우선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맞아. 맞아. 우리가 이게 합집합을 구하면 새로운 집합이 생기는 거지. 그쵸? 교집합을 구해도 새로운 집합이 되는 거지.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비교집합 C를 순서는 똑같아. 얘를 먼저 계산하는 거. 비교집합 C. 자, 비교집합 C를 구해보자. B하고 C하고 같이 들어있는 애를 찾아보자. 누구야? 1, 2, 3. 6도 있죠. 너는 1, 2, 3, 6이야.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집합하고 A 집합을 합집합할 거잖아. A는 1, 2, 1, 3, 5, 7이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집합은 A 합집합, B 교집합 C라는 새로운 집합은 자, 이 둘이를 합치는 거죠. 1, 2, 3, 5, 6, 7 이렇게 되나요? 됐나요? 개념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죠. 이해 안 되거나 그런 부분 있어요?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어. 어떤 거냐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자, 이런 거야. 이따 좀 적어보죠. 교환집합이라는 게 성립해요. 합집합끼리는. 자, A 합집합 B 한 거나 누구 한 거나 B 합집합 A 한 거는 같겠지 당연히. 이 되겠나요?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합집합끼리는. 그 다음에 A 누구? 교집합 B 한 거나 누가 같을까? B 교집합 A 한 게 같아. 이 되겠어요? 이 되겠죠? 됐죠? 다음에 또 만약에 이렇게 있나봐.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있었나봐. 그렇다면
얘네들이 다 교집합이 두 개로 계산이 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 A 교집합 B를 먼저 계산하고 되겠죠? A 교집합 B 교집합 C 있었을 때 자, 이렇게 계산된 게 같아. 즉 이건 무슨 법칙이야? 무슨 법칙이라 그래 이런 걸? 결합 법칙이라 그러지. 그치? 이렇게 교집합끼리는 결합 법칙이 성립해요. 마찬가지로 합집합끼리도 뭐가 성립할까? 결합 법칙이 성립해. 이런 집합들끼리는 다 같은 글로만 돼 있잖아. 이렇게 결합 법칙이 성립하나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A 합집합 B 교집합 C A 합집합 B 교집합 C 그치? 이렇게 합집합과 교집합이 혼재되어 있는 애들은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얘는 안 된다. 되는 애는 누구만 된다? 아, 합집합끼리만 연결된 거, 교집합끼리만 연결된 거.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살을 붙여가자면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봐봐. 우리가 B 안에 A가 이렇게 들어있었나 봐. 그럼 이런 포함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죠? B 안에 누가 있다야? A 들어있다. 이렇게 쓰죠. B가 A의 부분, 아니,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썼지. 기호로? 기억나셔야 되는데. 기억나시죠? 이런 관계일 때, 써볼게요, 또. 자,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자, A 교집합 B는 누가 되는 거야? 그치, 겹쳐있는 애가 A가 되는 거지. 이 됐어요? A 합집합 B는 누가 되는 거지? 그쵸.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포함관계가 성립했을 때 교집합하면은 안에 있는 게 나오지. 오케이. 그리고 포함관계가 성립했을 때 합집합하면 바깥에 있는 게 나온단 말이야. 큰 게. 오케이. 이런 걸 우리가 흡수법칙 막 이런 표현을 써요. 오케이? 요것도 조금 이런 성질들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되겠죠? 자, 그리고 요런 얘기도 해볼게요. 내가 어떤 집합 A하고 합집합, 공집합을 해볼 거야. 그러면 얘는 누가 될까? 당연히 A가 되겠죠. 공집합은 비어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A는 뭔가 채워져 있는 거지. 그 둘이 합쳐봐야 누구만 돼 있는 거야? A만 되는 거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A, 교집합, 공집합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될까? 그치. 오, 나이스. 괜찮았어요. 공집합이 되지. 무슨 말인지 됨? 왜냐면 A는 뭔가가 들어있는 건데 그치? 공집합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면 둘이 섞이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겹치는 게 없으니까 없으면 공집합인 거지. 이해되니? 이런 성질들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문제 상황 풀 때 막 이런 게 나와. 좀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소인 집합. 우리가 숫자 2하고 3이 서로 소관계지. 최대의 공약수가 어떤 관계? 1인 관계. 됐니? 그 집합에서는 두 개가 겹치는 게 없는 아이들을 우리가 서로 소라 그래. 원소가 겹치는 게 없는 아이들. 그치? 숫자에서는 1하고 3은 겹치는 애가 무조건 1은 있어야 되니까. 모든 약이 약수니까. 1이 겹치는 애들이 1만 겹치는 애들이 서로 소지. 숫자 관계에서. 그치? 집합 관계에서는 교집합이
없어. 즉 겹치는 게 없는 집합들을 소로소라 그래. 즉 그걸 기호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내겠지.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집합을 우리가 소로소라 그래. 자, 그러면 A와 어떻게 생겼을까? B가 겹치는 게 없어야 돼. 이렇게. 이런 관계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서로 소의 관계에 있다 그래요. 됐나요? 자, 공집합은 당연하겠지. 그러면 이거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하고 서로 소이겠지. 그치? 됐어요? 자, 문제 쉬워요. 다음 중 집합 2, 4, 6, 8과 서로 소인 집합은 하고 그랬네요. 그쵸? 자, 1, 2, 4, 5, 10, 20. 겹치는 게 있지? 그냥 서로 소가 아니지. 이렇게 한다고. 1하고 1보다 크고 10인 짝수. 짝수? 이 짝수 졸라 많잖아. 너 서로 소가 아니지. 10 이하의 소수.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있어. 2 하나 있잖아. 그 너도 아니지. 15의 양의 약수. 얘는 겹치는 게 없네요. 자, 얘는 요거 원소날법 써보면 요 방정식의 해가 원소지. 1하고 얼마야? 4. 됐어요? 이 되니? 서로 소인 집합은 교집합이 없는 두 집합 관계를 서로 소라고 한다. 자, 여집합과 차집합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 또 뭐 별로 어렵지는 않으니까 옆에다가 조그맣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집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돼. 전체 집합은 그냥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집합을 생각하면 돼요. 어떤 집합들을 제일 상위에 있는 집합을 전체 집합을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 볼까요? 실수라고 하지. 정수와 유리수의 상위 개념이 실수잖아. 그치? 그러면 실수가 전체 집합이겠지. 그런 수들의. 되니? 그럼 모든 수들의 전체 집합은 누가 될까? 복소수가 되겠지. 이게 되겠어요? 무슨 복소수 배웠죠? 그냥 수 사이에 하이어러키를 그려보면 이게 된다고. 복소수가 있고, 그쵸? 이 복소수 안에 누가 있는 거야? 허수와 실수가 있는 거지. 그치? 다시 실수 안에 누가 있어? 유리수와 누가 있는 거야? 무리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유리수 안에 당연히 누가 있어요? 정수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수들의 최상위에 있는 전체 집합은 복소수가 되는 거지. 이런 의미야. 전체 집합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어떤 전체 집합이 있었을 때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가 있었나 봐요. 이게 되겠어요? 됐니? 그러면 여집합은 뭐냐면 A가 아닌 집합을 여집합이야. 즉 어디가 여집합이 되는 거야? 이 A의 바깥쪽. 겹쳐 있는 게 없지. 그치? 그냥 마치 이런 거야. 누구? 유리수와 무리수를 생각해봐. 두 유리수이면서 동시에 무리수인 애가 있어, 없어? 없지. 이런 것처럼 겹치는 게 없는 그런 관계. 그걸 우리가 여집합 관계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기호로는 A의 여집합이다 하고 이 C가 컴플리먼트의 약자예요. 자, A 여집합을 나타내. 그래서 이렇게 해보죠.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U의 원소 중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이렇게 돼 있죠. 기호는 A하고 C자 써놓고 조건제식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게 되시겠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보면 이제 전체 집합을 나타내야 되니까 벤 다이어그램도 좀 책에다가 조그맣게 그려놓으세요. 좀 나중에 벤 다이어그램을 자주 쓸 거니까. 자, 여기가 누구다? 이 바깥이 A의 여집합이야. 됐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만 더 고민을 해보자. 그러면 봐봐. 우리 이제 합집합을 배웠잖아. 그치? A와 A의 이어집합을 합치면 누가 될까? 전체가 되는 거지. 좀 전에 우리가 그 있잖아. 저고도를 표현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했지.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과 만족하는 것과 만족하지 않은 것을 합쳐놓으면 전체가 되더라. 그치? 오케이? 그리고 또 봐라. 자, A 교집합 A의 이어집합하면 얼마가 될까?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너는 공집합이 되겠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좀 예를 들어볼까? 자, 전체 집합이 1, 2, 3, 4야. 집합 A가 1, 2야. 그러면 A의 이어집합은 얼마죠? 3, 4지. 이렇게 계산한다 이 말이야. 집합을. 됐어? 자, 차집합은 A에 속하지만 B에 속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야. 즉,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 또. A는 내가 1, 2, 3, 4. B를 1, 3 이렇게 해볼게. 됐나요? 그랬을 때 내가 A 차집합 B를 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읽는다고? A에는 빼기가 아니야. 우리가 아는 빼기가 아니라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우리가 실수에 있는 빼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A에는 속하지만, 그치? B에는 없는 애지. 그럼 얘는 누굴까? A에만 있는 애지. B에는 없는 애지. A에만 있는 애 누구야? 그치? A 차집합 B는 2, 4 이렇게 계산된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자, 차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었잖아. 그치요? 그러면 A에만 속하는 집합이지. A 차집합 B는. 그러니까 어디다 이 말이야. 여기지. 그쵸? 이 집합이 누구다? A 차집합 B다. 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무언가가 해당이 되겠지. 그러면 왜 어디 있다가 여기 좀 빈 공간이 있을까? 여기다가 좀 뭔가를 좀 완성시켜 볼게요. 자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데가 자주 많아서 조금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을 시켜 봅시다. 이제 배운 것 같고. 이렇게 누가 있는 거? 전체 집합이 있는 거. 그쵸? 됐어요? 자. 그리고 안에 A라는 집합이 있고, 네.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다. 그쵸? 자. 그러면, 자, 이쪽 부분, 이쪽 부분만 나타내는 게 뭐지? A 차집합 B지. 여기는 우리가 A 차집합 B라고 하죠. 됐나요? 다, 여기는 A 교집합 B의 자리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쪽은, 왼쪽은, 오른쪽은. 그치. B 차집합 A의 자리지. 됐나요? 그럼 요거 색깔 칠해놓은, 여기 색깔이 된 이 전체는 우리가 A 합집합 B겠지.
자, 요 두 개, 여기 색깔 빛감 칠해진 데는 A 합집합 B야, 전체가. 그치? 되겠어요? 그러면 이 바깥쪽은 우리가 뭐라고 쓸까?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게 A 합집합 B지. 그치? 그러면 A 합집합 B가 아닌 애니까 A 합집합 B의 뭐가 될까? 여집합이 되겠지. 이렇게. 됐나요? 우리가 방금 배운 그 집합의 연산을 이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내 본 거예요.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이거? 이 정도는 기억하실 수도 있겠죠? 또, 중요한 게 있을까?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뭐, 성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계산하는데 조금 그래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래. 그럼 이 둘째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순수한 A가 있다 이 말이야, 없다 이 말이야. A만 남아있는 게 없지. 그러면 B에서 내가 그냥 결국은 이거잖아. A에서 B를 지워라 이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얘를 A 차집합 A 차집합 B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면 A에서 누구의 원소를 지워라야. B의 원소를 지운 나머지 원소라고 생각해 보면 되지. 그치? 그럼 내가 A에서 B의 원소를 지웠더니, 그치? 하나도 안 남아버렸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관계가 어떻게 될까? 얘네들의 관계가. B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걸까? 이런 관계면, 그치? A에서 B를 다 지워버려봐. 남아있는 게 없지. 아,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해서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버린다고. 그렇구나. 그러면 B 안에 A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당연히 여기 안에는 A랑 B랑 같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 같은 거 다 똑같은 거 지워지니까. 이 되겠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해볼까요? A 차집합 공집합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워낼 게 없잖아, 공집합은.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런 표현. 좀 더 봐야 될 게, 어차피 성질에서 나오겠지만 미리 보여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얘랑 얘가 지금 A 차집합 B인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지금 A에서 누구만 차집합해도 돼. 여기 들어있는 거. 교집합만 차집합해도 똑같은 결과지. 그림이. A 차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해도 되지. 이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도 될까요? A 합집합 B에서, 그쵸? 이 전체에서 누구만 지원해도 돼. B만 지원해도 되는 거지. 이해되니? 자, 좀 더 이제 유식하게 해보자. 자, 벤 다이어그램을 이따가 좀 그려볼게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되니? 헷갈리지만 B의 여집합을 색깔 칠해볼까요? B가 아닌 부분은 이 바깥이 B의 바깥 부분이죠. 그치? 맞니? 그리고 A를 색깔 칠해볼게. 여기가 A지. 여기가 A지. 그치? 여기가 A잖아. 그치? 그러면 색깔 2번 칠해진 데는 어디야? 색깔 2번 칠해진 데가 이 부분이 2번 칠해져 있죠. 그치? 그럼 여기는 2번 칠해진 데 교집합이겠지.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방금을
식으로 나타내보면 누구하고도 같단 말이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하고도 같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A 차집합 B라는 이 간단한 표현을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얘네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지. 문제에서 어떻게 줄지 모르니까. 되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기 있죠. 차집합을 뭐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야. 차집합을 뭐로 바꿀 수 있어?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야. 됐니? 그러면 이런 별이라는 집합, 차집합, 네모라는 집합을 할 건데 됐니? 그러면 너를 내가 교집합으로 바꾸고 싶을 때면 이 빼기 기호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싶다 이 말은 내가 별하고 네모에 뭘 하면 돼? 여집합을 붙이면 된다 이 말이죠. 됐나요? 되겠어요? 이 모양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계산할 때 자주 써먹어요. 나중에 교집합, 여집합이 보이면 내가 너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 되겠죠? 차집합과 여집합에서는 딱 요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산해 볼까요? 자, 전체 집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써보자. 1, 2, 3, 4, 5, 6, 7, 8, 9, 12 되게 많아, 씨. 집합 A는 어떻게 되더라? 1, 2, 3, 4, 6, 12. 집합 B는 어떻게 돼요? 4의 배수니까 4, 8,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A의 여집합 구하래요. 자,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를 싹 다 지워낸 거니까 1, 2, 3, 4 빠지고 5, 7, 8, 9, 10, 11 이게 A의 여집합이죠. 맞나요? 자, B는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건 어떻게? A의 여집합, 차집합 B지. 그쵸? 그러면 B가 4, 8, 10이니까 어떻게 구해? A의 여집합에서 누구만 지우면 돼? 공통된 거 하나만 지우면 되지. 8만이 공통되지. 공통된 나머지. 빼고 나머지. 5, 7, 9, 10, 11. 이렇게 더 구할 수 있죠. 됐나요? 이해 되겠죠? 계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또 요렇게도 한번 해볼까? 아까 앞에 있는 새끼가 여기 앞에 있는 놈이 그랬대. 차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다고?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대. 그치? 그치? 앞에 있는 놈이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대. A 여집합, 차집합 B는 그러면 얘를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가 뭐가 돼? 여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었대. 이렇게. 그러면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을 구하면 된대.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하면 된대. 그럼 B의 여집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4, 8, 12 빼는 거니까 1, 2, 3, 5, 6, 7, 9, 10, 11 이렇게 되죠. 그럼 두 개 겹친 것만 찾으면 되잖아. 5, 7, 5, 7, 9, 10, 9, 10, 11, 11. 똑같네요. 결과는. 오케이? 요렇게도 계산할 수 있더라.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유형 4번. 집합의 연산과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집합의 전산이 나타내는 집합을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후 주어진 벤다이어그램과 비교한다라 그랬네요.
와우. 와우. 이건 좀 이제, 3개짜리가 바로 나오면 좀 짜증나죠. 자, 얘를 나타내는 집합은 하고 물어봤네. 그러면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씩 그려보자. 1번. 자, 집합이 지금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잖아. 좀 이렇게 그려보죠. A, 그려봐. A, B, C 이렇게 있는 거잖아. 됐니? 그러면 B 차집합 C를 먼저 할 거지. 맞나요? B 차집합 C를 할 거야. 그러면 B 차집합 C를 하면 어디만 남아있어? 여기만 남아있지. 그치? 얘하고 A하고 겹치는 데니까 A는 어디니까? A는 여기 이만큼이 A죠. 그럼 겹치는 데는 어디가 남아있어? 여기가 겹치는 거지. 맞아요? 우리가 찾는 부분이 아니네. 맞나요? 여기가 아니야. 그렇구나. 두 번째. 또 그려봐, 이제.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해보시면 돼요, 우선. 뭔가 계산을 할 수가 없을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해보자. A, B, C를 이렇게 그렸어요. 두 번째 거. A 차집합 B면은 어디일까? A에서 B를 지워낸 나머지니까 여기죠. 교집합 C를 할 거지. 교집합 C를 할 거니까 C는 요만큼이지. 아이고, 왜 파란색이 나오냐? C는 요만큼이지. 그럼 두 개 겹치는 데가 여기네. 우리가 찾는 그림하고 똑같네요. 그럼 여기 답은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릴 수 있겠어요, 그림? 연습 좀 더 해보죠, 이거. 자,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것도 한번 연습해보죠. A, B,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연습도 열심히 해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그림 그려서 보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자, B 차집합 A를 해보자. B에서 A를 지워낸 거지. 그러면 여기만 남아있겠지. 그쵸? 교집합 C 했으니까, C는 이만큼이죠. 겹치는 데는, 여기구나. 오케이. 자, 네 번째 것도 해보죠. 네 번째 거는 A, B, C 이렇게 돼 있죠. 자, A 교집합 C를 할 거지. A 교집합 C를 할 거야. 그러면 어디가 칠해질까? A 교집합 C니까 여기가 칠해지겠죠. 그치? 됐어요? 그런데 B에서 A 교집합 C만 지워낼 거지. 그럼 남아있는 부분은 지금 B가 이만큼이잖아. B가 이 녹색만큼이잖아. 됐니? B가 이 녹색 부분에서 누구만 이 파란색 칠해진 부분만 빠질 거지. 그럼 빠지고 나머지가 색깔 칠해질 거니까 우리가 찾는 부분의 색깔은 어디가 될까요? 요만큼이다. 우리가 찾는 부분이겠죠. 보라색 색깔 칠해진 데가. 이 되시겠네?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 더 이거 있으니까 5번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A가 있고요. B, C가 있어. B, C가 있어. 자, C는 요만큼이 C야. 그치? 됐나요? A 합집합 B면은 이 빨간색이 핑크색이 A 합집합 B지. 그치?
그러면 A 합집합 B만 덜어낼 거지. 차집합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만 남겠죠? 오케이. 자, 이런 집합 연산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유형 5번. 집합의 연산을 이용하여서 미지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짜자잔.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죠. 자, A 교집합 B가 1하고 2래. A 교집합 B가 1하고 2래.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에 A 안에도 누가 있어야 돼? 2가 있어야 돼. 그치? 2가 있어야 돼. 그렇다는 이야기는, 없어. 이 자리에 누가 있어? A제곱 마이너스 A가 있잖아. 그럼 네가 누구였구나? 2였구나. 라는 걸 알겠지. 그렇구나. 이런 거는 이제 넘겨주면은 2차 방정식이지요? 풀 수 있지요?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0이 되겠지요? 됐나요? 그러면 A 값이, A가 얼마? 2하고 마이너스 1이야. 됐나요? 그러면, 두 번 다 해보자. B만 정해보면 되잖아, 이제. B에서 정하면 되죠. B가 2하고 A 마이너스 1하고 A제곱 플러스 3이니까. 자, 첫 번째. A가 2야. 그러면 B는 2, 1, 4,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B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넣으면 4 이렇게 되겠네요. 되는 건 누구만 돼? 2만 되는 거죠? 이렇게 풀면 되신다. 됐어요? 아이고 힘들어.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이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뭐 금방 풀 수 있겠죠. 이런 거. 그쵸? 이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18번도 한번 해보세요. 상자리로. 서로 소인 집합도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치? 써보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아까 해봤고, 별로. 25번을 한번 24번을 한번 해볼까요? 자, 24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24번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야.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원소만 써보면 돼, 자리에다가. A 차집합 B니까 여기가 1하고 2하고 8이 있다는 이야기죠. 됐나요? 교집합이 3하고 7이니까 여기가 3하고 7이야. 그쵸? 그러면,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에가 6하고 10이 있네. 그럼 빠져있는 애 누가 있어? 4, 5, 6이 빠져있나요? 아니, 4, 5만 빠져있나? 9. 4, 5, 9가 빠져있네. 4, 5, 9. 그럼 여기가 4, 5,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B는 누가 된다? 4, 5, 9. 교집합도 써줘야죠. 이렇게 되더라. 됐어요? 그래서 숙제는 여기 32번까지 할게요. 오케이? 32번하고 쭉 넘겨서 최종 점검하기 어디까지야 그러면? 77번.
최종 점검하기 77번까지죠. 됐나요? 숙제는 여기. 되겠어요? 숙제는 여기. 그리고 나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좀 책 앞에 표지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이런 집합이 있나봐.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A, B가 있었을 때, 됐나요? 이쪽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게 대칭 차집합이에요. 자, 요렇게 돼 있어.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집합해 놓은 걸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 그래서 A 차집합 B의 합집합 B 차집합 A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 안에는 이제 새로운 연산기호 이렇게 주든지 이 새로운 연산을 이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야. A 마루마루 B를 이렇게 한다. A별 B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또는 A 마름모 B가 얘다. A 세모 B가 얘다. A 곱하기 B가 아스트릭 B가 A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연산을 정의를 한다고. 그래서 네가 얘다라고 산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생긴 모양을 봐보자. 얘를 A 차집합 B 구하고 B 차집합 A 구하고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하는 거? 생긴 모양을 봐봐. 어디서 뭐 뺀 거하고 똑같아? 뭐 지워낸 거하고 똑같아? 합집합에서 교집합 지워낸 거하고 똑같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 A 합집합 B에서 차집합 뭘 하는 거야? 교집합을 하더라.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A 대칭 차집합이야. A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A는 뭐가 될까? A랑 A랑 합칠 거지. 그럼 그래봐야 누구야? A지. 그 다음에 누구를 차집합할 거야? A를 차집합할 거지. 그럼 다 지우는다 없어지고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뭐야? 공집합이 되죠. 됐나요? 그러면 A 마루마루 공집합을 해볼까요? 그럼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할 거지. 그럼 누구야? A지. 그치? 그 다음에 교집합을 뺄 거지.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 해봐야 공집합이지. 그럼 넌 누가 돼? A가 되겠지. 이 되겠어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을 해볼게요. 그러면 A랑 A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누가 돼요? 전체가 되지. 전체에서 A랑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지. 맞아요? 공집합이지. 그러면 전체에서 공집합을 차집합할 거지. 있어 없어? 뺄 게 없지. 그게 누가 돼 너는? 전체가 되네. 됐어요? 이 되죠? 그러면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 아이고, 씨. 전체 집합, 공집합을 해볼까요? 얘는 누가 될까요? 전체하고 공집합을 합치면 전체지. 그럼 이 둘이 교집합하면 누구야? 공집합인가요? 그치? 공집합이잖아. 그래봐야 넌 누구야 그냥?
이렇게 되겠죠. 어떤 느낌으로 계산되는 줄 알겠죠? 계산할 때는 이 마루마루를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요 그림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고, 계산할 때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지워내라. 이렇게 계산한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앞에 부분집합 개수 세는 것 중에서 조금 어려운 게 있어서 그런데 좀 정리를 해놓자. 이다가 볼게요. 이거 여기까지 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어떤 느낌인지 봐볼게요. 봐봐. 1, 2, 3, 4, 5 이런 집합이 있었나봐. 근데 얘의 얘의 부분 집합을 AK라고 했을 때 AK의 모든 원소의 합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자, A1을 K는 1부터 가서 32까지 이렇게 있겠죠. 됐니? 그러니까 말이 그냥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럼 만약에 1이 뭐 공집합 A2가 1, A3이 뭐 1, 뭐 2, 뭐 이런 식으로 막 2 이렇게 막 있단 말이야. 됐니? 오케이? 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애들을 이런 애들 중에서 이런 애들의 원소들을 다 더하라 이 말이야. 부분집합들의 모든 원소를. 됐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일일이 다 구해서 구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될까? 어차피 얘들 부분집합이라고 해봐야, 그치? 부분집합이라고 해봐야 뭐 우리가 1, 2, 3, 4, 5가 몇 번 나오냐의 관건이지. 그러니까 1과 1, 2, 3, 4, 5가 몇 번 더해지는지만 하면 되잖아.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1이 몇 번 더해진지를 확인하려면 1이 몇 번 더해지는지를 확인하려면 1이 더해진 횟수 1의 횟수라고 그렇게 해. 더해진 개수라고 그러죠. 개수를 계산해 보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언어로 바꿔보면은 1이 몇 번 들어가 있니? 이 말이잖아. 그럼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겠지. 그게 1의 개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몇 개일까? 16개네요. 몇 개니까? 2에 1 빼고니까 하나, 둘, 셋, 4개 남잖아. 4제곱만큼 있겠네. 그러면 2가 더해진 개수는 몇 번일까요? 2를 포함하는 부집합의 개수니까 똑같이 2의 4제곱이겠지. 마찬가지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 결론은 어차피 3도 2의 4제곱개가 있겠고 4도 2의 4제곱개가 있겠고 5도 2의 4제곱개가 있겠지.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러면 결론은 얘는 2의 4제곱 1도 4개 이만큼 있고 2도 이만큼 있고 3도 이만큼 있고 4도 이만큼 있고 5도 이만큼 있구나. 이렇게 계산되겠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들 보면 자주 나오니까 이런 좀 컨셉이 좀 필요해요.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숙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쭉 하고 오늘 배운 데까지 하고 뒤에 최종 마무리하기까지 최종 점검하기 몇 페이지였어? 어디가? 최종 점검하기 몇 번이었지? 몇 페이지? 여기까지죠? 요거 35쪽 여기까지. 오케이, 수고 많았어요.